이제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이나 지배구조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편성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람만 계속 바꾸면서 그냥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지금 오히려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아시고 왜 파업하는지, 파업을 한다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파업해? 왜 파업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은 굉장히 그냥 뭐 KBS 사장이 싫은가 보네? KBS 보도가 싫어서 그냥 항의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상임위가 근데 파업 전에는 안 열려요. 탄핵 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이슈를 저희는 파업이라는 게 꼭 그 상임위 압박이 아니고 국민에게 이거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계속 다루겠다니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법 얘기만 했는데 지금 당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국정조사 열리고 있죠. 오늘도 청문회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청문회가 다음 주에도 4차, 5차 증인 청문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5차 청문회에 언론 관련 증인들이 나옵니다. 지금 5차 청문회 증인 협상이 새누리당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세계일보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사저널이니 뭐 여러 군데 지금 그 비망록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KBS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지금 KBS 현 이사장이 안 나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새누리당이 맡고 있어요. 야당은 증인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지금 굉장히 고비에 와 있죠. 내일 아마 그 증인 신청이 확정이 될 텐데 일주일 전에 해야 되니까 15일이 목요일 맞죠? 일주일 전에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고비에 있고 뭐 설령 KBS 현 사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뭐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이사장과 현 사장도 그런 추문에 있어요. 그 스캔들이 있단 말이죠.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그리고 현 이사장 자체가, 그리고 현 이사장이 이끄는 이사회 자체가 이 김영환 비망록에서 나오는 그 김기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체제로 지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국정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질문이 되고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 시체가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특검으로 이어지고 해서 실제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부정이 있었는지, 청와대에 낙점이 있었는지, KBS에 개입해서, 공영방송에 개입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건지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에 동시에 저희는 그거를 언론부역자 청산, KBS 부역자 청산 작업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KBS 문제는 그렇고요. 그래서 종편은 또 어때요? 종편. 오늘은 되도록이면 KBS 얘기에 집중하려고 짧게 가지고 왔어요. 민원년 종편 떼찌 프로젝트 시작 후 2달간 종편 4사와 보도 전문 채널 2개사의 35개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 전수를 조사했습니다. 종편 최다 출연자 베스트 5는 이렇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니 종편이 생계형 막말 제조기라는 신종 직업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늘 담화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없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관한 한 상당한 정도의 고수다.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문화혁명 때 수백만 명이 죽고 지금 시진핑 아버지까지 전부 다 사방으로 해서 내려가고 할 때 그 최첨단에 서가지고 그 모 대통령 사장을 했던 그런 그 첨단의 그 병력 아닙니까? 그 정도. 노무현 대통령은 참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옆에 사람을 품어 안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체이탈합법의 원조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도 종편의 야당 때리기는 계속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만 때리던 것에서 이제는 골라 때리는 재미까지 있어 보입니다. 이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역자 필요 없다. 탄핵을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요. 그런 굉장히 그 악성 종양 같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박지원 대표가 똥볼이라고 이게 평가를 저는 그 이상이에요. 저는 그 이상이에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른바 대권 식당인데 하나하나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일단 8명 모두가 다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김종인 전 이재명 시장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깨름직한 게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한국의 트럼프가 되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정크푸드 아닙니까? 햄버거가. 빨리 만들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어쨌든 대중들에게 빨리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탄핵이나 어떤 이 시위 과정에서요. 그런데 이제 저분이 말을 하는 부분 중에서 정제되어지지 않고 있는 대중의 그 감성적인 어떤 이 말초 신경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서울시립대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게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교수로 채용됐다고 하고 나가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낙하산 욕하면서 본인의 낙하산들은 정말 하늘을 덮을 정도로 내려왔어요. 하늘을 덮을 정도로 내려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깜이라는 분 역시 말이 도대체 얼토당토하는 말을 몇 번 했어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규정을 하고 판단하고 머리를 짜내고 답안지를 내는 정신적, 지적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야, 저건 말을 잘못했지. 저건 너무 나갔네. 저건 헷가닥 했어. 헷가닥 했어. 왜냐면 지금 60대, 70대까지도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씨보다 머리 나쁜 사람 없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다 더민주당 로고가 있잖아요. 더민주당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어요. 왜? 친박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배제하고 적으로 몰리고 그리고 모든 파이는 자기들이 독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현재 근데 친문도 제가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새누리 해체. 아주 살벌한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에서 기업인으로부터 $100만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고 그 충격에 사로잡혀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다가 자, 제가 부엉이 바위에 2번이나 올라갔었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바위에서 끔찍하게 뛰어내렸어요. 그 밑을 내려다 보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바위들이 다 이렇게 날카롭게 솟구쳐 올라와 있어요. 바위들이. 그 바위를 보고 뛰어내린 거예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그런 사건으로 투신 자살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야하라는 게요, 사진 찍기 좋답니다. 하야라는 게 김치 치즈보다도 표정이 확 펴진다고요. 하야 뭐 김치 치즈보다 낫다고요? 네. 해외 순방을 할 때 1년에 한 번 고산지대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산지대 안 가면은 그 고산지대 약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걸 다른 데 쓸 수 있는 이중적 그만하세요. 용도가 있는 거. 얘기가. 그런 거를 오히려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나라는 고산지대도 쓸 수 있고 고산지대 안 가면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른 데 쓸 수 있는 이중적 용도가 있는 거. 얘기가. 그런 거를 오히려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이 순간에 국가 걱정하는 정치인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인구 센서스. 청와대 입성에 사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 시대가 옵니다. 그에 대한 걱정 대비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실업 문제로 밤잠 안 오는 국회의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양심적,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말 박근혜 욕할 수 있는 정치인 손 들어보세요.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좀 보니까 요즘 욕을 먹고 있더라고, 민원연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걸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거 가지고 장사만 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그런 비판을 하시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정말 방심위에 매일매일 넣고 있거든요. 잡아내면은 다 이제 일단 그 방송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그리고 해당 민주당이나 해당 지금 이제 모욕을 당한,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고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명예훼손을 당한 본인이 하셔야지 되는데,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도 있고, 언론하고 척지기 싫은 것도 네,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근데 저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액션을 해서 진짜 하다못해 이 막말 제조기들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뭔가를 해볼까,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민원연은 이걸 차단해서 고발하는 걸로 충분해요, 대중한테. 뭘 더 하려고 그래.
일단 제가 아까 종편 최다 출연자 2달간 8월 15일에서 10월 13일까지를 보니까 149회 한 분이 이제 최병묵 씨, 조선일보 월간조선 편집국장인데 제가 한번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이런 분들이 출연하면 얼마를 받는지. 근데 1시간 10분 정도 방송, 1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회당 20만 원을 받는데요. 회당 20만 원.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출연하는 게 대부분 1시간 10분 정도의 방송이에요. 그래서 다 20만 원 정도씩 받는, 아무리 적게 받아도.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초짜 출연자들도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혹시 뭐 더 몸값이 비싼지는 모르지만 가장 적은 몸값이 2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2달 동안 3천만 원 정도를 지금 출연료로 받는 거예요. 최병묵 씨가. 순위가 5위까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게 전부 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최하로 했을 때도 받는다. 그래서 최병묵, 민영상, 고영신, 백기종, 황태순 이렇게 저희가 이제 5명을 뽑았는데 항상 심의에 걸리고 있는 이분들의 발언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최다 출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5개 방송사를 출연하는 사람이 도대체 있나 그걸 찾아봤는데 저희가 6개 방송사를 지금 모니터하잖아요. 종편 4사의 보도 전문 채널 2개 이렇게 하는데 5개 방송사 출연하는 사람이 4명 있어요. 그래서 5개 방송사에 12개 프로그램을 출연하는 JTBC와 뭐 MBN, YTN 뭐 이렇게 해서 백성문, 여상원, 양지열, 서양호 이렇게 4분이 출연하고 있어요. 처음에 종편이 개국할 때 자기네들이 뭐 굉장히 큰 고용 창출을 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크게 걸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막말 제조기들을 정말 창출해낸 것은 사실이다. 고용을. 탑 5들은 그러면 사실상 그게 전업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들은 것은 어떤 분은 광화문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왜냐면은 광화문 근처잖아요. TV조선과 채널A와 MBN이 다 요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오토바이나 택시를 잡는 게 불안하니까 오토바이를 하나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면서 하신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그게 전업이 되는 건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전업으로 뱉어내는 내용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자극적으로 야당을 까는 걸 뱉어내는 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만 탑에 올라가는 거죠, 지금. 거의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더 많이 불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만. 한 명 또 얻었네요.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중앙일보 그만뒀거든요. 중앙일보 그만뒀어요. 잘렸는지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종편으로 간다고 봐야죠. 네. 예. JTBC에서 처음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계속 이제 진행자가 나름 중립을 지키고 뭐 진중권 씨랑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TV조선 가니까 너무 편안하게 이제 저렇게 아무도 말리지 않아서. 고향에 온 것 같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박원순의 낙하산 인사가 하늘을 다 덮을 지경이다. 거기에서 교통방송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다디요? 네. 저것 때문에 요즘 교통방송을 안 듣는다고 아까 그 허용범 씨가. 그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돼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햄버거라고 했는데 햄버거는 양호한 거예요. 그 표에 보면은 김부겸 의원은 뭐일 것 같아요? 음식에 비유했을 때? 꽁치국이에요. 꽁치국. 그리고 김종인 그 전 대표는 담근술이라고 그러고, 박원순 시장은 청국장, 손학규 의원은 더덕, 뭐 이래가지고, 이걸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참 이런 거 가지고 떠들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심하게 말하면 욕바지예요, 욕바지. 이 야당 의원들이 종편의 모든 그 분노, 이 정국에 대한 화를 야당 의원한테 다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개헌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맞아요. 이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죠. 탄핵이 끝이 아니고 탄핵이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중에 첫 번째로 다뤄야 될 게 언론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미리 다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